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함께하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평화의 지킴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철 선임행정원입니다. 네, 자 그럼 채용 설명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저희 기관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기관 소개와 저희 원의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기관 소개, 두 번째 인사 및 보수, 세 번째 저희 원의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기관 소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용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전에 위치한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연구기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요 검정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공공성을 띤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고요. 그리고 요 이제 공공기관 중에 이제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기술원 이제 카이낙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 연구소 외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는 이제 LG 연구소, 삼성 연구소 등 이제 민간의 그 연구소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잘 융합이 되어서 이제 국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청사와 연구시험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번 사진이 저희 기관의 이제 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이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실제로 상주하면서 원자력 통제 업무, 그리고 이제 R&D 업무, 그리고 행정, 기획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이제 국제적 협약상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약에 의해서 건설하게 된 국제 해관보호 교육훈련센터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저희가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과 그리고 이제 원자력 신흥 원전 도입국이라든지 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이제 코어에 의한 이제 국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기술원에서 이제 R&D 이제 그 연구 시험을 하고 있는 이제 화암동 청사이고요. 네 번째가 실제로 이제 발전소 외부를 이제 모형화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 방호 외부 시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세트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 설립 목적 및 설립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국가 핵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무부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요. 저희 기관도 이제 다른 공공기관 마찬가지로 법에 저희 기관의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제6조에는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한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 기술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역을 설명드리면은 1994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저희 기술원이 원자력 통제 기술 센터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도에 이제 그 저희 기술원이 설립이 되었고 2011년도에 과기부에서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출범을 하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의 이제 주요 기능 및 원자력 통제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하는 크게 네 가지 업무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핵물질 계량 관리, 저희 기술의 업무명으로는 안전조치라고 하는 업무인데요. 핵물질 계량 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를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핵물질 등 국제 규제 물자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원안위가 실제로 이제 승인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원안위의 그 사전 판정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이제 수출 통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관보 업무로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이제 심사 및 검사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시설 이제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이제 심사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이제 국제 협력, 이제 교육 훈련, 연구 개발, 이제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통제 업무를 하면은 안전 조치, 수출 통제, 이제 물리적 방호 등을 수단으로 해서 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제 국제 기구로는 IAEA, 유엔 산하의 국제 원자력 기구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희 이제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를 이제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AEA와의 또 이제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유지하면서 저희 기관의 원자력 통제 업무를 이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과 업무 관계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도식한 사항인데요. IAEA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 그 관계 속에 저희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고 있고, 저희의 이제 규제 대상으로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 원자력 연료, 한국 원자력 연구원 등의 이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저희 기관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및 보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정년은 이제 만 61세입니다. 그래서 만 61세 되는 해 이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시는 거고요. 저희 기관이 정부 출연 연구소다 보니까 다른 출연 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근무 제도가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 제 입사할 때만 해도 9시 출근, 18시 퇴근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코어 타임만 이제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코어 타임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출근 퇴근하는 형태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기관마다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기관들은 보직자분들 포함해서 전 직원 100%가 이 제도를 좀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 저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1년간 이제 최대 8일, 3년간 최대 24일까지 미사용 연차 휴가를 저축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연가 저축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업무 때문에 바빠서 연간 부여된 연차를 다 못 쓰신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3년 이내에만 쓸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 아무래도 이제 연구직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학사 또는 석사로 입사하셨을 경우에 석사, 박사를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 위탁 연수를 통해 저희가 재직 중 주간 이틀의 근무 시간을 면해드리고 대학원에 수강하실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이 대전에 위치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카이스트에 많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건이 되시면은 서울로도 대학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어 타임 근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15시 또는 16시 이후에 이제 본인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대학원을 수강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도 이제 서울로도 대학원을 다니시고 이제 학기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연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연구연가는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안식연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대해서 1년간 국내 기관에서 유급으로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연가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을 많이 가시는데 항공료와 부대 비용, 그래서 세미나 참석비, 의료보험비 등을 전액 다 지원, 한도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 원자력 관련 이제 규제 활동, 핵비확산, 핵안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이런 역할을 다른 나라에서도 뭐 미국이든 다른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하는 역할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제 입사하실 경우에는 이제 해외 출장이나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IAEA 저희 기관의 가장 이제 유관 국제 기구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위치한 비엔나, 그리고 OECD NEA가 위치한 파리 등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저희가 이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 이제 국제협력 부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전체 모든 이제 그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이제 국제적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라 모든 직원들이 국제 협력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 미국의 DOE, NRC 등 아니면 신흥 원정 도입국 등 다양한 국외 출장 기회가 많고요. 국제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에서 좀 특별히 좀 자랑하고 싶은 이제 좀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원자력 유관 기관 중에서 저희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과 재직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5년 전부터 저희도 이제 실적이 사실 많이 낮았었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이 제도를 이제 기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다양한 제도와 이제 유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는 이 실적을 좀 많이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원자력 유관 기관 중 가장 높은 여성과학기술인 재직 비율인 27%. 그래서 저희 연구기술 쪽에 약 4분의 1 이상이 이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 미만대였는데 약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한 2배 이상의 이제 확대를 이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으로 이제 직무 단계별 경력 단계별 직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는 과기부 장관 표창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과기부 장관 표창을 이제 담당자 표창을 수상하는 그래서 최근 3년간 과기부 장관님 표창을 2회 수상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좀 작은 규모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제 다 하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회 평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육성 지표가 기관 평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에서 이제 들어오실 경우에 신입 직원 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를 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번 주에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저희 기관이 이번 좀 박람회에 참가한 기관 중에 좀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기준으로는 뭐 5위라고 발표가 나긴 했었는데요. 안류에 공시된 자료 기준으로는 신입직원 초임에서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 약 4,900만 원의 초임을 받는다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은 대졸 학사, 사무직, 군비 필자, 무경력자 그래서 원급 1평점의 최하위 직급 기준으로 공시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총 4개의 전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1차 전형은 이제 서류 심사로서 정부의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심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심사 기준도 정부 가이드에 따라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경험 경력상 이 4가지 중심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직장 경력, 인턴 경력 이런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본인 모집 분야, 그러니까 지원 분야의 직무 기술서를 잘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교 교육상, 직업 교육상 그리고 또 이제 경험사항 있으시면 그런 것들 위주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정성을 깃들여서 풍부하게 작성하시면은 서류 심사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사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좀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사항 2개, 경험 경력사항 위주로 어떻게 이제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잘 스토리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시면은 서류 심사 때 좀 많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형으로 이제 필기 전형입니다. 저희는 필기 전형 때 인성 검사와 직무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성 검사는 직무별 역량 모델 대비 적합도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전체 저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입 직원 입사 때 실시하는 인성 검사 를 저희 재직자 대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무마다 이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이 이거를 핵심 역량으로 구분해서 역량 모델을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모집 직무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집 직무마다 그 핵심 역량 모델 대비 적합도를 저희 인성 검사 결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신청 면접 위원들께도 제공을 해서 신청 면접 때도 요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무는
논술을 통해서 모집 직무와 관련된 이 지원자분들의 전문성을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연구직, 행정직 전부 다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보다가 한 3년 전부터 연구직은 직무 논술만 보게끔 제도를 바꿨고,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행정직은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 봤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행정직도 직무 논술을 보는 형태로 필기제도를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논술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문제 과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집 직무와 관련된 지문을 한 3페이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모집 직무와 관련된 저희 기술원 이슈, 최근 이슈, 아니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공기관 이슈와 관련된 지문을 3페이지. 그래서 보통은 뭐 관련 정부 지침, 아니면 보도 자료, 뭐 연구 논문, 기술 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자료 대비 자료를 기준으로 해결 과제가 소과제가 3개 정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항은 보통은 이 방대한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번, 3번, 그러니까 2번 문항은 약간 반반씩 섞여 있죠. 그래서 2번, 3번을 통해서는 이 그 과제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지원자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저희가 이제 3차 전형에서 실시하는데요. 6명 이내의 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역시 토론도 주제가 단순히 문항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한 3페이지 이내로 역시 토론 과제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반 토론이 아니라 팀 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드리는데, 평가위원은 전혀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하시고요. 그 지원자분들께서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팀 내에서 어떻게 그 합리적인 최적의 답안 솔루션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평가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심층 면접은 저희가 지원자분께서 오시면은 한 분당 1시간씩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직무 면접 30분, 종합 면접 30분을 실시하고요. 직무 면접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 기술서의 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면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직은 초반 5분간 주제 발표 면접이 있고요. 주제 발표 때는 본인의 연구 실적에 대한 자기 PR을 5분 동안 실시하고, 행정직은 초반 5분은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황 면접도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한 2페이지 정도짜리 드리는데요. 별도의 대기장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면접장에 오셔서 바로 5분 동안 발표하시는 형태로 상황 면접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25분은 직무기술사의 필요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자유 질의응답이 25분간 진행이 됩니다. 종합 면접은 이제 직무기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직무 태도와 관련된 면접이고요. 저희 기술원의 인재상과의 적합도,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시는 BI 면접, 경험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희 기관의 올해 채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쯤 공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채용 설명에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한국원자력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관들은 많이 이제 뵀었는데, 원자력 통제 기술원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사실 기관명에 통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근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제 크게 구분하자면 원자력 관련 이제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수원 같은 기관,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은 원자력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원자력을 이제 관련 법령이든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검사하는 이제 규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제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통제라는 단어가 기관명에 이제 들어간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그 전공을 하셨거나 또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시나요? 네, 일단 행정직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행정직은 저희가 이제 전공 무관으로 공고를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재직하시는 직원분들을 이제 샘플을 말씀드리면은 뭐 다양하신데요. 그래서 경영학, 행정학, 법학, 그리고 뭐 사학 이렇게 다양하시고, 심지어 이제 이공계이신 분들도 네.
행정직에서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아. 원래 전공은 이제 수학 교육인데요. 그래서 네. 전공과 관계없이 어. 이제 요 면접에서 제시하는 채용 전형에서 제시하는 기준만 이제 충족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원자력 전공자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원자력 R&D 기관에 비해서 원자력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외의 전공으로는 이제 뭐 물리학, 그다음에 정보보호, 그다음에 기계공학, 그다음에 뭐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핵벽사 해관보 관련 정책도 하다 보니까 정책학 이렇게 인문계, 자연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자분들도 이제 연구직 쪽 업무 쪽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편견으로 내가 과연 저게 도전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시니까 꼭 연구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에도 아까 이공계 계열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상반기는 일단 채용 계획이 없으시고 하반기 8월에 채용 공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또 달라진 채용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좀 그쵸? 그건 안 되시겠네요. 그죠? 네, 그럼 제가 전년도 걸 네,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행정직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이제 필기 시험 때 활용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이제 필기 시험에서 이제 제외하고 네. 연구직과 동일하게 직무 논술을 이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로는 그 당시 공공기관 이슈, 이제 국내 이슈, 저희 기술원의 경영 행정 쪽 이슈를 출제하였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는 워낙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가장 큰 이슈여서 그래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저희 뭐 내부적인 그 방역 계획을 이렇게 뭐 검토해 보시오 이런 류의 그런 류의 문항을 이제 논술 문항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기출 문제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HEI 귤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직을 뽑으시는데 신입 연구직은 보통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시나요? 대졸 신입이 갖춰야 할 역량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직을 희망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이 이지만 이제 학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학교에 저희 기술원과 관련된 딱 맞는 전공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관에 대한 뭐 관심도 정도를 이제 확인하지 얼마나 이제 원자력 통제 업무를 잘 알고 있는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전공 내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 기술원에 입사하셨을 때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이제 공부해왔던 연구해왔던 그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 업무를 하든 이제 R&D 업무를 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평가 때 이제 평가 기준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또 NCS 시험 대신에 우리 또 논술 시험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논술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또 우리 기관과 관련된 이슈들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논술 저도 이제 그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할 때 논술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특히 이제 논술 시험 중에 참고할 자료가 많이 없이 배경 지식의 차이로 좀 당락이 결정되는 논술은 더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술 시험에 있어서 그 참고 자료를 A4 용지 기준 한 3페이지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 보면 좀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웬만한 자료는 저희가 논술 때 그 지문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잘 서술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기관만 딱 음. 특정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또 부담이 되시니까는 최근 이슈나 공공기관 이슈 전체적인 이슈 다른 기관 이제 같이 준비하시면서 음. 공부하셨던 사항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문을 많이 제시해 드리니까 그 지문을 보고 아마 충분히 좀 답안을 잘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뭐 문서를 이해하고 네, 작성하는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공계 계열이신데 네, 어떻게 이 직무에 좀 지원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학 교육 네. 이제 사범대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 네. 마침 제가 지원할 때 음. 채용 분야가 이제 교육 쪽이어서 저도 이제 수학도 좀 관심이 있었지만은 교육 쪽으로도 좀 이렇게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좀 포인트로 해서 좀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NCS 적용이 되면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도 사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우리 담당자님과 함께 만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더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 보드 작성을 해주시고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정말 많은 분들 주고 계신데요.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의 지금 담당자분들께서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8월에 공고가 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반기 또 겨냥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답변을 또 바로바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채용 설명에서 함께하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마이크. 네. 네, 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MZ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좀 써봤습니다. 네, 사유는 저희 기관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평균 연령이 이제 39세로 매우 젊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근무제도도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권한과 이제 책임이 좀 주어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제로 직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전문성과 고유성을 갖춘 기관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복지 제도까지 또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세대가 좋아할 만한 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채용 설명에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